안녕하세요. 주식코니 혼입니다. 어, 그 좀 780단 정도를 좀 터치해주고 좀 튕겨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좀 시장은 뭐 이렇게 나쁘게 봐주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올 때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등하고 있고 단기 제가 800포인트 정도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보단 더 힘있게 올라와 줬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요 814포인트, 5포인트 정도 그 금액대가 단기 또 저항이 될 수 있고요. 이번에 빠졌던 요걸 아주 미니 박스로 그린 거죠. 작게 여기서 한 번 더 세분화해 나눴을 때 갭으로 떨어졌던 자리 812에서 815 정도, 그 정도 자리대가 14, 5 정도, 그 정도 자리대가 단기 최단기 목표치다. 최단기 목표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실 최단기 목표치로 드리는 건 그럼 지금 매수도 안 되죠. 지금 또 매수 안 되죠.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번에 샀던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815포인트까지 가느냐, 다시 한번 835를 가느냐라는 분석이 되고 거기에 맞춰 대응해야 되는 거고요. 항상 살 수 있을 때 자리는 사실은 종목별로 섹터별로 다르긴 하지만도 이렇게 좀 분석이 지수 분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누누이 얘기 드리죠. 그래서 지금 또 추천해 버리면 또 어중간한 금액에 물릴 수도 있어요. 내일 또 상승 갔다가 815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 떨어진 지수가 또 몇 프로 돼요. 뭐 3, 4% 돼요. 지수별로. 그러면 종목별로 또 빠지는 건 10%도 금방 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단기적으로 작게만 보시면 안 되고 좀 요렇게 이틀 반등해줬다라는 기술적 분석으로 보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뭔가 뚜렷한 재료가 없어요. 뭐 좀 방향을 뭐 올려줄지 내려줄지 방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박스를 그리더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스 그리고 빠지지만 않으면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될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땐. 그래서 상승시켜줄 요인도 없고 빠질 것 같, 뭐 불안한 얘기들은 나오곤 있는데 아직 명확하진 않고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으로 본다면 지금의 막 매수 맥점가 앞으로 뭐 코스닥 900, 1000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범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범위가 되려면 813 여기 835 정도를 뚫고 올라가면 오히려 900까지 가겠습니다라는 분석이 새로 나올 수 있겠죠. 새로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다른 분석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이미 여기를 다 겪었기 때문에 재차 주의를 요해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사는 것들은 최대한 살 수 있죠. 상승 가고 반등 나오는데 왜 못 사겠습니까? 하지만 지수의 하단, 그날 당일 지수 하단, 그날 종목의 지수 하단쯤에 살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종목 둘러보다 이거 괜찮아 이게 아니라 많은 종목을 보는 것보다도 그 관심 섹터를 명확하게 좀 구별해 놓고 그 종목에 대한 맥점을 최대한 살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고 샀을 때 장중에 마이너스가 좀 몇 프로 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사자마자 마이너스 3%다 5%다라는 건 그냥 물린 거예요. 이렇게 반등할 때 물리는 건 정말 좀 매수가 정말 단타 뭐 급등주 하다 그런 건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렇게 어중간한 매수가 되시는 분들은 일단 매수를 좀 멈추셔야 될 것 같아요. 멈추고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기아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제 현대차를 맨날 얘기하니까 기아는 제가 원래 기아를 예전부터 많이 봐왔잖아요. 근데 기아를 완벽 분석하고 봐오다가 여기서부터 봐오다가 어그 현대를 보고 다시 이제 기아를 이제 본 거죠. 자 보시면 이거 제가 그려놨는데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외부 추세 예전에 그어놓은 건데요. 외부 추세 강한 추세가 있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삼각 수렴을 하고 있죠. 삼각 수렴을 하고 있으면 방향을 위든 아래든 정해야 됩니다. 정해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시장이 그 악재가 하나 떠지면서 급락이 나온 거죠. 급락이 나오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등 자리 지금 자리 때는 정말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추세를 올라탄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이 하방 추세를 하락 그 저점 올리는 추세를 올라왔다. 그러면 지금 딱 머리만 겨우 든 수준이라 사실 여기가 이탈 안 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제일 맞는 것 같아요. 78,500원 정도. 여기가 이탈 안 하고 여기가 수렴이 뚫어지는가를 체크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지금은 사실 그러니까 좀 요때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기아만 딱 본다라고 하면 요때 4, 5일 다져놨잖아요. 요때 매수가 들어갔어야 되는 자리죠. 요때 매수가 안 했으면 지금 걸 누려면서 모니터를 해볼 수가 없어요. 지금 만약에 잘못해서 사버리면 오히려 단기 하락을 만들면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재료에 따라서 안 좋은 뭐 뉴욕에서 판매 저주 예상 이런 걸로 빠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는 게 될 것이고 그렇게 그 금액에 따라서 맞춤 대응이 돼야겠죠. 그래서 오히려 좀 추세를 바꾸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는 여기 안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럼 여기가 오히려 단기 매수 자리가 77,500원 정도가 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좀 분석이 돼 있고 좀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제 동화 화풍이고요.
이 친구도 이제 수소차 관련주죠. 관련주고 얘도 이제 장기 보다 보니까 이게 분석이 돼 있는데 이 친구한테 중요한 건 여기죠. 여기서부터 2021년 9월부터 우하향을 했죠. 우하향을 하고 여기서 이제 추세를 이기는 거 한번 거래 들어오면서 올라 바꿔줬는데 다시 한번 저가를 깨지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전에 박스 구간에 투매 구간에 한번 나온 거죠. 시장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가대 낙폭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빠졌고 다시 한번 매물소와 캔들 나오면서 그 전 고점까지 여기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요 매물소와 캔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 자 우상향 추세가 깨지지 않으려면 지금 요 추세가 안 깨지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시가에서 출발했던 자리 있잖아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단기적으로는 추세 금액이니까 여기만 일단 이탈 안 해야겠죠. 여기와 추세를 이탈 안 해야 재차 여기가 돌파가 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매수가 가능 영역이긴 하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8,500원에 최대한 근접하게 사야겠죠. 최대한 근접하게 사고 8,500원이 이탈됐을 때는 조금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접근으로 하시는 게 맞겠죠. 8,500원 정도. 여기 정도 금액이 여기서 이제 다져놨던 금액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여기가 다져진다면 이렇게 추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종목별 매수 단가가 나오겠죠. 매수 가능 영역 단가 나온다. 그렇게 분석해 보신 걸 추천드리고 다음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2차 전지 그 동박을 만드는 좀 회사죠. 근데 여기 보시면 얘도 이제 엄청난 하락을 했어요. 2차 전지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락을 했고 요렇게 이제 좀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좀 많은 눌림이 나왔던 거고요. 근데 좀 다른 것들이 있었죠. 지금 또 이제 메가솔 나오던데 롯데 케미칼에 넘어가냐 마냐 그 뭐 매수하냐 마냐 인수하냐 마냐 그런 재료가 있긴 한데 거기에 재료에 반응해서 어떻게 이제 종목이 흘러갈지 모르겠고 지켜봐야겠지만요. 일단 기술적 지표로 접근해 보자 이거예요. 자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저점을 만들고 올려줬고 다시 한번 저점을 깨는 것 같고 내려오는 것 같았지만요. 여기 추세 이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이 추세 이 하방으로 추세를 가지 않으려는 시도가 나온 거고요.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반등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단기적으로 명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겠죠. 지금은 추세를 올려줬다라는 계산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요렇게 요런 추세가 된다라는 추세를 보시고 이 추세에 맞게끔 대응해보고 아니면 잘라야 되는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좀 최근에 하락과 함께 나왔지만 다시 한번 거래량을 살리면서 올라오고 이런 건 의미가 있거든요. 의미가 있고 매물 소화 캔들 좀 그 흐름이 나와줬다. 그래서 목표치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분석도 나오죠. 여기가 일단 저항을 맞았던 구간이죠. 여기 77,400원 정도가 저항대고 저항을 맞은 거죠 오늘도. 그래서 빠질 수 있고 여기만 안 빠지면 한번 매수관 좀 보겠어 라고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 접근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일진 머티리얼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다음 이제 2차 전지 장비주고요. 엠플러스가 오늘 또 되게 좀 흐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좀 좋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그 바닥을 여기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탈이 나왔지만 좀 다시 한번 회복해 주는 모습과 오늘 거래량으로 전 캔들상으로 고점을 만들어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여기 또 나오죠. 여기가 이탈 안 하면 되겠죠. 17,400원 정도가 이탈 안 하면 단기 매수 자리로 볼 수 있다라고 관점은 됩니다. 그래서 17,400원 올라탄 거니까 캔들상 올라탔기 때문에 여기가 떨어지면 안 되고 여기 일단 저항대가 있는 구간이지만 매수의 힘으로 올려준다고 하면 여기가 이탈 안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제가 볼 때 17,400원 이상이 베스트다. 그러면 반대로 17,400원을 최대한 근접하게 사보고 17,400원이 깨질 시에는 이탈해야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좀 접근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LDT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OLED 관련주들이 되게 힘을 못 쓰고 우하향이고 되게 안 좋죠. 안 좋고 되게 시세들이 다 반납돼 있고 다 과대 낙폭입니다. 사실 그래요. 그런데 차트가 같은 OLED 관련주여도 차트가 가장 그 흐름이 좋은 것들을 봐야겠잖아요.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바닥에 볼 때도 흔적들이 중요한 건데요. 보시면 여기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매물소와 캔들들이 뜨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매물소와 캔들 뜨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거 단순하게 보시면 단기 목표치가 사실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나와야 된다. 여기까지 단기 목표는 잡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좀 낮게 잡아도 여기 정도까지는 한번 터치하고 하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120선과 240선 한번 치고 흐른 거기 때문에 이게 저항을 한번 치고 흐른 거기 때문에 빠진 거고 재차 올라와주고 있죠. 그래서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재차 흐름이 또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시도가 나오는 걸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여기 정도 될 것 같아요. 3,780원? 뭐 이 정도 부분? 여기가 단기적으로 또 올라타면 좋았던 자리고 올라타줬기 때문에 이 캔들의 몸통 정도와 3,780원 정도 금액대를 보면서 단기 자리대를 한번 찾아볼 수 있다. 요 자리대 한번 체크해 보시자고요. 어떻게 흐름이 나와주는가. 그래서 요 이제 캔들의 힘을 얻고 더 이상 저가를 낮추지 않고 올라가 줄 수 있는가를 체크해 보자 이거죠.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대니까 올라가 주나 보고, 반대로 요 지금 이 금액이 좀 뭔가 이탈되는 신호 나오면 좀 주의가 필요하겠죠. 또 정리가 돼야 되거나 아니면 정말 충분하게 분할 매수를 열어놓고 하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죠. 다음 이제 FNF고요. 이것도 이제 중국 때문에 좀 중국에 대해 안 좋은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큰 틀로 크게 보면요. 예전에 이거 제가 그어놓은 거거든요. 예전에 이것도 보시면 장기 상승 갔다가 상승에 대한 조정을 받은 거죠. 급등에 대한 조정. 자,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급등하고 조정을 받은 건데, 이쁘게 조정받았으면 여기까지 받았을 텐데 좀 많이 받은 거죠. 좀 과하게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좀 다 그랬죠. 다 요즘에 그랬고 다 투매 자리가 한 번씩 나왔다는 얘기죠. 나왔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단기적으로 투매 자리가 한 번 또 나왔고, 여기서부터는 좀 저가를 올리면서 추세가 바뀌고 있다라는 좀 분석이 나오니까요.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저가가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저가가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저가 때입니다. 지금 박스로 이제 이 종목을 보면요, 어떤 지금 흐름이냐면 하락으로 가다가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됐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 추세를 믿고 가는 겁니다. 요 추세를 보고 여기 저점대와 여기 고점대를 분석해 보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빠질 수는 있죠. 요 추세를 보면 FNF도 저 빠질 수 있는데 이런 그림이 나올 것인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고요. 당장 지금 자리대로 보면 다 지워졌네요. 당장 지금 자리대로 보면 여기 이때가 이탈 안 하면 되겠죠. 여기 때 14,000원 이탈 안 하면 다시 한번 요 박스 추세로 가져갈 수 있나라고 체크해 볼 수 있는 자리대 다시 한번 형성될 수 있으니까 여기 금액대에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도 여기 금액이 되게 중요하겠죠. 14,100원대가 되게 14만 원이군요. 14만 1,000원, 2,000원 정도 구간대가 되게 중요한 자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5G 종목입니다. 5G 종목인데 5G 장비주죠. 정말 저도 소개시켜드리고 못 가고 지지부진하고 정말 정리하고 나하고 방치하고 안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사실 재료는 예전부터 얘기 드려서 아마 제 채널 들으시고 사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제가 좀 5G를 좀 잠깐 좀 좋게 흐름을 좀 봤던 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제 추세를 돌려주나라는 좀 시그널을 좀 포착하고 보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때부터 시장이 무너지기도 했지만도 5G는 반등 없이 계속 흘렀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장기적으로 빠지고 있죠. 사실은 장기적으로 빠지고 있고 계속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좀 힘든, 주주들이 분이 계시면 되게 힘든 종목 중에 하나예요. 5G 섹터 자체가. 그런데 보시면 오늘 기준봉이 생겼죠. 드디어 뭐랄까, 기준 같은 기준봉이 생겼구나. 얼마만이냐. 이렇게 캔들도 이런 자리보다도 더 의미 있는 자리대 캔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23,800원 여기 구간이 다시 이탈 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여기 120선을 찍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또 강력하게 올라가 줄런지, 올라가지고 잠깐 눌림 주고 갈런지는 지켜봐야 됩니다만, 이렇게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분할로 좀 담아가시는 영역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좀 눌림목이나 매수점 이런 걸 봐가지고 좀 눌림 저점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23,800원 정도, 여기 구간대가 안 내려오는 게 베스트. 23,600원, 800원 구간이 내려오지 않아야 베스트고, 지금 좀 급등했기 때문에 한 중간치 정도까지도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스로 보면 한 뭐 24,500원 거의 자리에서도 멈춘 구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24,500원 여기 이런 식으로 나눔으로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만약에 그냥 떠서 급등한다면 못 따라가죠. 이렇게 그냥 계속 떠서 간다 그러면 못 따라가니까 좀 체크해 놓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 차트 중에는 RFHIC가 오늘 제일 흐름이 좋았어요. 그리고 매물 구간, 단기 매물 구간을 돌파했다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대장의 성격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단기 종목별 뭐 인기 종목을 떠나서도 거래량과 상승률도 그렇지만도 자리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자리대 열려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니까, 자, 목표가 일단 여기까지는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매물이 강하지 않게 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빠지고 이렇게 조정하더라도 단기 목표치는 27,000원대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며 가정해보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노와이어리스고요. 제가 5G를 얘기하면 5G 중에 단연 그 탑픽은 이노와이어리스였어요. 기업 분석으로 봤을 때. 근데 오늘 다 반등해줬고요. 반등해줬는데 그나마 RFHIC가 제일 좋았다라는 얘기 또 다시 드리고 싶고, 이 친구는 보면 똑같이 급등해줬고 거래량도 잘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했는데 얘는 아직 여기가 관문이 있죠. 여기가 이제 내일 또 떠서 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38,000원 정도 여기가 되게 저항을 받던 구간이라 딱 끝까지 붙여놓고 끝낸 겁니다. 끝까지 38,000원까지 끌어올리고 끝낸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끌어올리고 끝냈다. 근데 여기는 좀 좀 깨지면 안 되는 구간이 된다는 얘기죠. 좀 여유 있게 많이 열어봐도 꽉 채워봐도 3700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탈 안 해야 되고, 당장은 여기서 더 상승 출발해야지 되겠죠. 더 상승 출발. 그래서 더 상승 출발하면은 이 금액이 눌림으로 지지가 받는 걸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야 매수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 바닥이 잡히지 않은 구간에서 바닥대 사세요보다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돌려주려는 뭔가 시그널이 나왔을 때 보는 게 사실은 단기 수익 매매의 정석이 아닐까라고 얘기 드리면서, 패브릭 섹터에 돈이 들어왔다, 조금 들어왔더라 라는 걸 좀 뉴스거리로 좀 체크해 드린 거니까 거기 맞춰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종목 말씀드린 것에 대한 분석 맞춤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은 그 좀 특징주들 몇 개 보고 좀 복습하는 시간 갖고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사실 그 종목을 매수하기 되게 좋습니다. 뭐 되게 좋습니다. 시장이 좋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없다는 게 안타깝고,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해가지고 단기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시장, 그렇게 일단 보시면서 시장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방향이 잡히기 전이니 항상 긴장 속에 물리지 않아야 된다. 물리지 않는 매수를 하려는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하면서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